2021년 1월달 모임의 주제는 인류에게 22세기는 오는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평화 통일을 설계해보자 라는 주제로 교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60년 가까이 살면서 그중에 한 50년은 교편을 잡고 살면서 평생 연구를 한 것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저 책에도 들어 많이 썼지만은 인류한테 22세기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한 비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감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철학적, 신학적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결론은 암흑한 미래가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침몰해서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7.8 빌리언이니까 78억쯤 돼요. 그 인류가 타고 한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배에 타고 있는데 나라, 종교 이런 걸로 해서 갈라서 찍고 해서 방은 많습니다. 이 방에도 사람 살고 한 사람이 이 방에도 있다가 저 방에도 가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큰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것처럼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이 바다라는 게 가다가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물이 끝나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류가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어떻게 항해하는지 이거 우리 관심을 좀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실의 방 하나에 남과 북이라 운무가 아랫목을 갈라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혹은 세월호처럼 침몰돼가지고 우리가 다 없어질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더구나 한국의 지성인들은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한 100년 적어도 70여 년 동안에 선장 노릇을 했어요. 선실에서 배를 운전하고 가고 지금도 미국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은 그 선장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도널드 트럼프 보십시오. 관심이 있는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됐냐? 그게 도널드 트럼프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는 될 겁니다. 좀 극우 세력이 나와가지고 100몇 개 단체가 지금 극우 세력들이 나와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미국 의사당을 지난 주일 며칠 전에 습격해서 이 테러리스트로서 역할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한다 그러고 제가 지금도 뉴스 보고 오니까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걸 잘 뉘우치고 고쳐가지고 제자리로 해서 이 배를 항해를 잘 시킬 수 있느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배를 항해를 잘 해가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민족만큼 경험이 많아서 따라서 지혜로운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자로서 이런 생각의 착상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상당히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인간의 지혜는 경험에서 유래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과 북을 합해서 보면은 그 경험했는 다양성은 이 인류 어디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생활 방식이나 남북을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상당한 경험을 가진 민족이고 따라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권장해서 우리라도 좀 지혜롭게 돼서 이 배가 인류 배가 타고 있는 것을 우리 민족의 예지 지혜를 가지고 선장실에 들어가서 이걸 항해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좀 착상이 어린아이 같은 착상이지만은 학자는 원래 좀 나이브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브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민족도 우리만큼 준비된 민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인류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식으로 많이 압니다만은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이 물리적으로 인류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바닷물은 올라가지요. 이제 2cm만 더 올라가면은 육지의 많은 부분이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다 계속 지금 글로벌 워밍, 날씨가 이래 돼가지고 북극, 남극의 얼음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일 불쌍한 거는 흰 곰들이에요. 곰들이 자기 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곰뿐만 아니라 인류가 침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기 나쁘지, 여러 가지로 해서 수해도 많이 나지, 산불도 많이 나지,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건 계속 오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물리적으로 지구가 인류를 지탱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사람 사는 걸 봅시다. 우선 인간을 봅시다. 인간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과거는 그래도 사는 데는 사람들이 그 자살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요새는 인간들이 정신적인 분열증도 많고 이래서 그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수록 자살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을 세계에서 1등, 2등 그러는데 그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요. 그래, 그만큼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렵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마약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마약 경제가 지금 지하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학생들, 아이들도 마약에 다 중독돼가지고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이 다나드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보나, 말하는 거 보나, 생각하는 거 보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하나의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것이 다나드 트럼프의 정신위생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 관계는 뭐 말할 수 없는 불신이 있고, 불신 뒤에는 철저한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친구도 되지 않고, 이웃도 되지 않고, 전부 이해관계와 이해와 이해에 의해서 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의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가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하루아침에 또 변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대가 항구성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다가 내일 그만 헤어지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제도가 물론 가정도 제도고 학교도 제도고 군대도 제도고 문화단체 다 제도가 있지만은 정치도 제도고 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제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 보면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미국을 봅시다. 미국이 제일 앞장섰으니까. 가정이라는 걸 봅시다. 가정이라는, 요새 보면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법정이 가정에 침투를 돼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으면 가정조차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것도 무슨 과학 교육 해가지고 전 요새는 돈벌이 교육이에요. 전부 다 돈 벌었는데 준비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미국은 그보다 앞장서가 그렇지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성장이 돼야 돼. 그 교육인데. 그게 아니고 돈벌이 기술을 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게 교육으로 되어버렸으니까,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군대라는 것이 옛날에는 전쟁 치는데도, 도덕이 있었습니다. 좀 미국에도 그렇고 뭐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무기 없는 사람 뒤에 가서 총 쏴서 죽이면은 안 됩니다. 뭐 그러면은 자기 친구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만큼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도 그렇고 사람 죽이는데도 그렇고.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많이 죽이면 죄리예요. 많이 죽이는 무기가 죄리예요. 그게 또 어디서 오느냐? 모든 것이 계량화가 돼가지고 질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양뿐입니다. 전부 다 수를 헤아려요. 그거 어디서 오느냐? 시장 문화의 팽배에서 오는 겁니다. 서구에서 막스나 사회주의 이렇게 나와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자본주의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장 문화에서는 전부 이기적이고 획일적이고 물량주의고 질주의는 없습니다. 물량주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가 좀 제대로 재구실을 못하게 사회가 와해가 되고 그렇지요. 그게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지. 그뿐만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분배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분배의 정의, 누가 얼만큼 어떻게 왜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이론입니다. 칼 마르크스부터 그 전부터 플라토부터 서구에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배를 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 줄까? 그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요새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값버렸어요. 그 부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문제가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가지고 과거 이 양극화를 무마시킨 것이 중산계급인데 중산계급이 미국에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산계급이 나오려고 그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아예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중산계급이 없으면은 평등이 없고 평등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산계급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도 그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가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것 하면은 그 누가 미국 따라오겠어요. 그래도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얼이 빠져가지고 미국을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우리가 사랑하면 저도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선도해야 됩니다. 따라가려 하지 말고 미국이 잘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잘된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학자가 할 일이고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잘된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가 잘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념이라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변하면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막스 웨이버가 소개했는 아이디얼 타입스, 이상형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이념이라는 것은 가치에 기반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하려고 하면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꼭 평등한 사회, 또 중산층이 건전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됩니다. 이런 걸 학자들이 해서 학자들이 앞을 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설계자입니다. 설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집은 어떤 집인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보이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표방을 가려고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권 방송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적 민주주의 그 신통한 얘기인데 그 박 교수님 처음에 얘기 아닙니다. 박정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압니다. 박정희도 했고 독재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은 모르겠는데 real democracy라는 말도 있고 또 요새는 illegitimate democracy는 말도 있습니다. illiberal democracy, 자유가 없는 democracy, 그거는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얘기하는 한국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민주주의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아닌 독재주의를 탈을 씌워가지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독재자들이 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다운 민주주의 이상형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설계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학자들이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본질은 인간이 자유에 있고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권리입니다. 자유라는 건 자유가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는 선택할 대상이 있어야지요. 대통령 뽑는데 미국 같으면 공화당에서 뽑을까 민주당에서 뽑을까 정당이 적어도 둘은 있어야지요. 그래 선택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상이 그러는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럿이 있어야 됩니다. 양당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다. 제일 나쁜 게 양당입니다.
다당이 좋습니다. 불란서처럼. 일본도 다당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당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겠느냐? 그건 또 제가 뭐 평생 가르치는 것이 자꾸 입에 튀어나오는데, 그게, 중선거구제를 하면은 다당 제도가 됩니다. 단일 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으면은 양당, 기필코 양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도 다당 민주주의가 선택권이 잘 행사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려고 하면은 중선거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좀 토론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이런저런 해서 환경에서부터 인간관계에서 또 인간 자체의 질에서부터 또 정치 모습에서부터 다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되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다 가면서 역사를 망치고 인간 사회를 망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망치고 이래서 인간 사회가 이제는 그 헬, 뭐라 그래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이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저변에 있는 것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참 조심스럽게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기독교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만든 건 기독교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제일 처음부터 잘못됐냐면은 선택 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선민이야. 선민이니까 노예를 부려고, 선민 아닌 거는 노예 짓을 당하고, 미국이 정교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를 정당화시키는데 선민 의식 때문에 정당화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정책 그것도 없고 또 여자들까지도 1920 몇 년까지 투표권도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 백인주의 기독교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 그것 때문에 미국에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요새도 보면은 이 선민사상이 대단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주의, 인종주의, 이제 백인 중에도 특별한 백인이 또 중요하지요. 미국이 변함없는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하는 그 배를 움직이는데 책임을 지도록 해두면은 22세기는 안 옵니다. 앞으로 80년 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전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까 인간관계, 인간 뭐 신뢰가 없고 그랬죠. 국가와 국가 혹은 집단과 집단은 거기도 신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착취하기 때문에 거긴 이제는 과거에는 돈 없는 국가나 돈 있는 국가에 들어가서 그냥 복종하지요. 노예적인 국가가 많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인류 역사에 보여준 것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조선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굶고 다 이렇지만은 봐라, 우리가 미국한테 굴복 안 한다. 굴복 안 해도 미국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게 조선뿐입니까? 모든 약소국가들이 강대국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잘 못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비슷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약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손을 빌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기가 핵무기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이버 어택, 이 인포메이션 워페어가 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중국도 그렇고 노스 코리아도 그렇고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돈과 기계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 지구를 제패하는 건 끝났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제패한 것은 돈과 무기입니다. 돈과 무기고 돈은 인종차별에 의해서 선택된 인종만 돈을 가지게 하게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못 가지게 하죠.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과 무기의 원죄를 지고 있는 미국이 그 원죄는 무기는 흑인 인디안들 죽인 데서 또 돈은 노예를 팔아먹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돈병이 들었죠. 돈병과 무기병에 든 미국의 문화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장을 보고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고 또 틀리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을 추종하는 게 너무 미국한테는 아무 정책적인 제안도 낼 수 없고 또 정책도 없는 것이 더구나 대북 정책, 남북 통일 정책 이런 것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못하는 이런 거는 미국한테 그래서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이대로 뒀다가는 인류가 전부 다 그 배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호처럼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남과 북이 어떤 지혜와 어떤 수단과 어떤 설계를 가지고 이걸 건지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앞으로 한 2번 갈라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